어젯밤 뉴욕시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 피해로 일부 지하철 노선 운행이 중단되고 주요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평년보다 약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엘니뇨 현상이 허리케인 발달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관련 일자리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LA국제공항 인근에서 가스관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버섯 중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버섯의 외형이 식용버섯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다며 야생버섯 채취 자체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시 일대에 강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교통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브루클린과 맨하튼, 퀸즈 등 뉴욕 전역과 뉴저지 일대에 돌발 홍수주의보와 뇌우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는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2.5인치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퀸즈 지역 지하철이 대거 침수돼 일부 노선 운행도 지연되거나 중단됐으며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브루클린과 맨하튼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침수돼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는 상황이 잇따랐고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지붕 위로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물이 25분 만에 갑자기 차올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고 스탠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2인치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며 저지대와 배수, 취약지역 추가, 침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예년보다 다소 잠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전망에서 강한 엘니뇨 현상 영향으로 평년보다 적은 수준의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열대성 폭풍 8개에서 14개, 허리케인 3개에서 6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평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형 허리케인도 최대 3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이 대서양 상공에 강한 바람을 만들어 허리케인 발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even though we're expecting a below average season in the Atlantic,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t only takes one. We have had Category 5s make landfall in the past during below average seasons. 당국은 허리케인 수가 줄더라도 단 한 번의 강력한 폭풍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존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팅, 영업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AI 시대에 맞춰 일자리와 노동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최근 AI 전환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약 10%인 8,000명을 감원했고 인텔과 시스코, 아마존 등 주요 테크 기업들도 수천 명 규모의 해고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5년 안에 사무직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AI 시대 기본 소득이나 보상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관 파손 사고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동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웨스트체스터 지역 세플베다 블러바드와 96가 인근에서 공사 작업 중 6인치 규모의 천연가스 배관과 수도관이 동시에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한때 세플베다 블러버드 북쪽 차선 일부와 96가 동서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LAX 주변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국은 외부 공사업체 작업 중 배관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대규모 가스 공급 중단이나 주민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완전 복구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공항 진출입 차량 흐름이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공항 이용객들에게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고 교통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 의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톡스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글렌데일의 해시웨이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던 45살 비올레타 메일리안이 실제 하지 않은 보톡스 시술을 한 것처럼 꾸며 메디케어에 약 4,5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청구는 환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시점, 그리고 심지어 병원이 문을 닫은 날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메일리안이 범행으로 챙긴 돈으로 고급 주택과 테슬라 차량,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이 미국 내 보톡스 관련 사기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값 인하를 이유로 냉매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트와 냉방업체들이 사용하는 냉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제는 지구온난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들이 기존 냉매 대신 친환경 냉매와 새 냉각 장비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Of a very historic action to substantially lower costs for consumers, protect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and save Americans well over $2 billion a year by officially terminat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ridiculous regulations imposing costly requirements on refrigerators and air conditioners. 하지만 기업들은 냉장, 냉동시설 교체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고 이런 비용이 결국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더 저렴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마트 운영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육류와 유제품, 냉동식품처럼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냉매 규제가 식료품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독버섯 중독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최근 야생 버섯을 먹은 주민 3명이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모두 49건의 아마톡신 중독 사례가 보고됐으며 피해 연령대는 생후 19개월 유아부터 67세 성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최소 4명은 간 이식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데스캡과 웨스턴 디스트로잉 엔젤로 불리는 독버섯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버섯들은 식용버섯과 외형이 매우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며 야생버섯 채취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비싼 티켓 가격 논란과 관련해 뉴욕시가 $50 월드컵 티켓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월드컵 경기 티켓 1,000장을 장당 $50에 판매하는 월드컵 티켓 추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making sure that working people will not be priced out of the game that they helped to create.
And that is why we stand together today to say that we have partnered with the New York, New Jersey Host Committee to secure 1,000 affordable tickets for New Yorkers to the World Cup. 추첨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당첨자에게는 뉴저지 매틀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5경기와 토너먼트 2경기 티켓 구매 기회가 제공됩니다. 당첨자는 티켓을 최대 2장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기장 왕복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월드컵 티켓 가격 급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월드컵을 직접 즐길 수 있도록 피파 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헤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라늄을 확보해 파괴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다시 재개될 종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 공격 재개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전한 익명의 고위 소식통들은 이란 수뇌부가 우라늄 해외 반출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걸로 알려진 농도 60%의 우라늄 440kg에 대해 미국은 직접 수거해 폐기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다만 알자지라 방송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선전이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의 반출 불허를 오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 같은 건 없었고 우라늄 농도를 자체 희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계속 다뤄질 쟁점이란 겁니다. 곧 재개될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흐름인데 이란이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도 미국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No one in the world is in favor of a tolling system. It can't happen. It would be unacceptable. It would make a diplomatic deal unfeasible if they were to continue to pursue that. 루비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상 가장 많은 수인 100개국 참여로 통행료 징수 반대 결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고 싶지는 않다. 며칠 동안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체포했던 9호 선단 외국인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추방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스라엘군이 얼굴을 때리고 테이저건을 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전용 9호 선단에 탑승한 외국인 활동가 전원을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를 겨냥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납포된 430여 명의 외국인 활동가들은 터키 항공 전세기 3편에 나뉘어 탑승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풀려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구금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They put my head down and started beating me. One of them had gloves on with hardened plastic, and he started punching my face and swelled shut. We have been beaten. Every single one of us has been beaten with electric shocks. We have all over our body. We have bruises. Many people have broken ribs. 앞서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9호 활동가들을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해 구금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활동가들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이탈리아 총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고 스페인 총리는 영상 속 이스라엘 장관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도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장관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하고 활동가를 즉각 추방했지만
국제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 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식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내 긴장감을 높이는 군비 경쟁을 멈추고 정치 외교적 방식으로 각국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북한 비핵화 표현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뒤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바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비핵화 언급이 빠진 이유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40자루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회사죠.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신약 물질의 이름은 레타트루타이드인데요.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80주간의 임상 3상 시험에서 가장 높은 용량인 12mg 투약군은 80주 동안 평균 체중이 2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mg 투약군의 절반 가까이는 체중 감량폭이 30%를 넘었는데 회사 측은 위 크기를 줄이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메스꺼움과 설사, 변비 같은 부작용도 보고됐는데요. 12mg 투약군의 약 11%는 부작용을 이유로 시험 도중 약물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브라질을 떠나 프랑스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대서양에 추락했습니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228명 전원이 모두 숨졌는데요. 당시 사고는 기상 악화로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됐고 이후 조종사들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7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 측은 조종사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부인해왔고 1심 법원도 두 회사의 과실 가능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실이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파리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의 결빙 위험을 알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 역시 조종사들에게 이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두 업체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약 3억 9천만 원으로 대기업 규모에 비하면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유가족들은 17년의 기다림 끝에 정의가 실현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에어버스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했다는 잘못된 방송을 내보냈다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보는 과거 선박에서 불법 해적 방송 형태로 운영하며 유명세를 탔던 라디오 캐롤라인이 냈는데요. 방송사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국왕 서거 절차가 컴퓨터 오류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차가 가동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했다는 잘못된 발표가 나갔고 정규 방송도 중단된 채 추모를 위한 묵념 방송까지 송출됐는데요. 방송사 직원이 문제를 확인한 뒤 정규 프로그램은 다시 복구됐고 방송을 통한 공식 사과도 이뤄졌습니다. 당시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는 북아일랜드를 방문해 현지 민속음악단 공연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동력 확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으로 정권 견제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새벽 0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우체국 택배 현장을 찾아 상자를 옮기며 첫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그 캠프가 착석이잖아, 착석.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새벽 시간 농수산물 시장에서 배추를 날랐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 후보 대신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았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단식을 풀고 날이 밝자 선거운동은 본격화됐습니다. 성동구청 앞에서 출정식을 연 정 후보는 가장 먼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7,500까지 간 것 같습니다. 반면 강북구 주택가를 찾은 오 후보는 정부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서민 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끼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한 정책입니다. 경기지사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출정식에서 경기도 대전환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는 돈 버는 경기도를 내세워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충청에서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앞세워 표를 호소했는데 마무리는 내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공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시고. 반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권 견제론에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하는지 보면 도저히 화같이 밀어도 잠이 안 오시죠? 부산 북구갑에선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서로를 향해 보수의 배신자, 부산의 배신자라고 나를 세웠고 5파전이 펼쳐지는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삼성역 GTX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기둥을 감리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기 전이라 철근도 훤히 드러나 있는데 눈으로 보고도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건설사업관리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철근을 살핍니다. 줄자를 대가며 철근 간격을 잽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하고 확인하는 감리 작업입니다. GTX 삼성역을 감리하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기둥의 뼈대 역할을 하는 주철근 절반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바로 그 지하 5층 기둥입니다. 콘크리트를 붓기 전이라 철근이 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철근 절반이 빠졌다는 것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설계 도면 곳곳에 주철근을 2개씩 넣으라는 투 번들이 표시돼 있는데도 몰랐던 겁니다. 검측 결과 모든 항목에 합격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주철근의 크기, 형상, 조립 상태가 양호한가 항목에 합격. 주철근을 둘러싸는 스터럽 철근과 가공 조립 상태가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 상태는 양호한가 항목에도 합격점을 줬습니다. 감리회사는 사만은 지난해 9월 9일 이런 검측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보내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적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철근 누락을 발견한 건 한 달 뒤입니다. 콘크리트를 이미 붓고 나서였습니다. 철근이 두 가닥이 배치돼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잘못된 것은 생각합니다. 표시를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몰라서 그다음.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모든 책임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예, 모든 저희 현대건설의 불찰입니다. 사만 측은 철근 누락에 대해 잘못했다며 문제를 차단했어야 하는데 변명할 여지 없이 도면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에 합의하면서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한 대로라면 역대급 성과의 주역인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씩, 반도체 부문에서는 적자를 내도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성과급에 추가로 반도체 DS 부문에만 지급되는 특별 경영 성과급입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데 올해 삼성전자가 전망대로 영업이익 300조 원 실적을 낸다면 특별 성과급 재원은 3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누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성과대로 나눕니다. 삼성전자는 직원 1명당 평균적으로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성과급 7천만 원, 특별 성과급 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6억 2천만 원이, 비메모리 사업부도 1억 9천만 원 정도 지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은 특별 성과급 없이 기존의 성과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성과급은 연봉의 50%까지만 지급하는 상한선이 있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연봉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만 지급됩니다. 올해 1분기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DX 부문의 성과급이 조 단위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는 DX 부문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 지급되는 특별 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3분의 1은 바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뒤, 2년 뒤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도 붙였습니다. 노사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공헌, 산업안전 등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극우 성향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 근거를 내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웅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한 유튜브 채널은 유명 배우들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입니다.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카톡 기록입니다. 자, 오른쪽이 김세론 씨, 왼쪽이 김수현이에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라면서 캡처 화면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메시지가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고 김세론 씨의 상대방이 김수현 씨가 아니라 실제로는 알 수 없음이란 계정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계정만 조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 김세론 씨의 증언이라면서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교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도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음성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괴한을 보내 녹취 파일 제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에 불과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유튜브 채널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김세희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가 맞다 라고 해서 저희가 김수현으로 그림을 CG로 우리가 편집한 거지 이게 원본이라고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고 김세론 씨의 육성 조작과 관련해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담당 수사팀장의 출신 지역을 비하했습니다. 또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향해서는 사법고시가 아닌 변호사 시험 출신이라며 검찰의 수치라고 조롱했습니다. 유튜버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5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